호세아. 누가 아버지이고 아들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라이트급이 됐죠. 먼저 경기 외적인 얘기를 하자면 토프리아가 많은 조롱을 받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지나친 자신감이 원인이긴 하지만 무패 파이터에게 이런 자기 암시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네이트 디아즈에게 패배했던 맥그리거가 되느냐 아니면 코디 가브란트가 되느냐가 갈리겠죠. 덕분에 존 존스와 하빕의 가치가 더 올라간 것 같은데, 하빕은 서미션을 골랐다고 할 정도로 게이츠를 쉽게 잡았고, 존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항상 패배를 두려워했던 것이 올해 벨트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선수의 위대함을 따질 땐 방어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은 경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론 당분간 체급을 정리하지 못한 챔프가 슈퍼파이만을 원하는 그림은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를 보면 1라운드 시작과 함께 토프리아가 중심을 뒤로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로웨이전에서도 경기 시작과 함께 비슷한 스탠스로 섰었는데, 아마 게이츠의 레그킥이나 레프트의 컬러 차이를 잡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섰던 것 같죠. 앞발의 무게중심이 놓이지 않는 만큼 빠르게 킥에 빠지거나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게이츠가 킥게임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점, 또 게이츠의 레인지 공격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스틴 게이츠는 제비나 어퍼, 그리고 오버핸드를 허우적거리다시피 생각보다 멀리서 던지죠. 저는 이게 게이츠가 킥을 적극적으로 낼 확률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잘못된 접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도 게이츠의 킥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토프리아의 레프트에 걸리는 장면도 있었죠. 불필요하게 잽을 많이 허용하면서 경기가 이미 꼬이기 시작했는데, 과감하게 들어가서 부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조심성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토프리아의 펀치가 닿을 거리에서 뒤로 빠지면 내는 게이츠의 앞손 리듬이 정석적이지 않다는 점, 또 생각보다 길게 뻗어주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게이츠를 얕봤다가 원인이 될 수는 없겠죠. 이번 경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이츠의 게임 플랜은 싱글렉인 것 같은데,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경기에 드디어 경기 초반에 레슬링을 잘 섞어주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작 30초 만에 싱글렉 시도가 이미 하나 있었고, 바로 30초 이후에 토프리아의 반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 레벨 체인지 페인트가 어퍼와 오버핸드를 셋업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립을 잡았을 때도 굳이 넘기려고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토프리아의 반응만 끌어낸 후에 바로 컬러 차이를 잡고 어퍼를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프리아의 눈에 부상이 있었는데, 이 시점부터 경기 흐름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게 아프면 거짓말을 하지 못하죠. 경기 후에 게이츠가 피가 나니 당황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지만, 할로웨이전에서 코가 부러졌던 게이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저스틴 게이츠의 어퍼컷 궤적에 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게이츠가 어퍼를 낼 때 오른손의 위치를 보면 궤적이 정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걸 크게 휘두른다고 해야 할지, 아주 멀리서부터 어퍼를 낸다고 해야 할지 굉장히 애매한 각도에서 어퍼가 나오기 때문에 게이츠가 던지는 펀치가 오버핸드인지 아니면 어퍼가 나오는지, 또 그게 아니라면 레프트를 섞어 먼저 목을 잡아주면서 쇼트훅이 나오는지, 토프리아가 쉽게 펀치를 고르지 못하면서 타격 허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이츠의 펀치는 선수 고유의 가드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더스틴 포이리에는 전화기 장면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포이리의 전화기 가드가 단단하다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면 전화 못합니다. 비싸게 로밍을 하거나 현지에서 심카드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가격과 서비스의 질, 또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믿음이 없죠.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카카오톡, 구글 지도, 그리고 구글 번역의 사용 여부가 가장 큰 걱정일 텐데, 그런 고민 없이 해외에서 인터넷 사용을 하시려면 세일리 이심을 사용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해외 공항에서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건 정말 번거로운 일이죠. 어떤 곳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팔기도 하지만 1GB를 다 쓰고 나면 인터넷 속도가 확 느려지기도 하고요. 세일리 이심은 스마트폰에서 바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디지털 심카드입니다. 앱을 설치하고 등록만 하면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위치의 데이터 플랜을 선택 가능할 뿐 아니라 빠르고 간편하게 연결이 가능하죠. 또한 여러 국가를 여행하실 때 유용한 글로벌 및 지역 요금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의 비용을 절감하고 여러 개의 이심을 구매하셔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링크 seily.com/mmlmath로 들어가시거나 프로모션 코드 mmlmath를 입력하시면 15%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세일리 이심과 함께 안전하고 편한 여행을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속타인 레프트는 첫 번째 공격이 들어갔을 경우 웬만하면 맞는다고 치더라도 게이츠의 뒷손을 막아줘야 하는 토프리아의 왼손을 보면 토프리아가 게이츠의 어퍼를 의식하며 가드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싱글렛과 어퍼를 통해 위아래를 향한 시선 분산을 잘 해줬던 덕분에 아주 좋은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트레버 윗만이 진짜 훌륭한 코치이긴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스틴 게이츠가 이번 경기에서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토프리아의 정면에 서 있지 않기 위해 계속 사이드 스텝을 밟아줬던 점인 것 같습니다. 토프리아의 정면에 서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레그킥 대신 거리를 벌려주기 위한 레프트킥의 활용이 더 많았고, 반대로 게이츠가 뒤로 빠지면서 잽을 내는 것이 아니라 깊게 앞손을 냈을 때, 또 레프트를 통해서 밀어주지 못하고 그냥 뒤로 빠졌을 땐 토프리아의 오버핸드가 적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버핸드를 몇 번 허용하고 나서 게이츠의 레프트가 큰 역할을 했죠. 그 이후에 나온 토프리아의 오버핸드를 보면 게이츠가 함께 레프트를 걸어줬던 덕분에 적어도 1라운드에 오버핸드를 허용하는 장면이 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이츠가 레프트를 낼 때 항상 나오는 습관, 오른쪽으로 숙여주는 장면은 항상 그렇듯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토프리아가 어퍼로 받아주지 않을까, 또 게이츠의 레프트에 컬러가 잡혔다면 레프트 바디를 노려주면서 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무리하게 오버핸드를 고집하다 보니 게이츠가 숙여주며 펀치를 흘려줄 수 있었고,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는 레프트에 토프리아가 걸리는 장면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1라운드가 끝날 때쯤엔 토프리아가 괜찮은 바디샷을 꽤나 맞추긴 했죠. 토프리아가 중심을 다시 앞에 두고 상체 움직임을 통해서 잽을 끌어낸 후에 거리를 죽여주면서, 또 컬러 차이가 잡혔을 땐 그대로 쭉 밀어주고 게이츠를 가둬주면서 흐름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확실히 이 공간 안에서는 토프리아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런 부분이 2라운드와 1라운드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리아 토프리아는 어찌됐든 앞발의 중심을 깊게 두고 상체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잽을 끌어냈을 때, 그리고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컨비네이션이 가장 큰 무기인 선수입니다. 이것처럼 토프리아가 앞발을 깊숙이 넣어주면서 상체 페인트를 섞어주자 게이츠의 반응이 많아졌고, 급하게 게이츠가 오버핸드를 냈을 땐 토프리아가 먼저 앞발로 빠르게 밀어준 후에 레프트를 뻗어줬기 때문에 펀치가 어깨에 걸리면서 정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이츠가 레프트로 가둬주려고 하는 장면과 테이크다운 페인트를 섞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뒤로 빠져준 덕분에 잡히지 않고 안전한 위치에서 다시 압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2라운드 후반은 완벽하게 토프리아의 베스트 리듬이었습니다. 토프리아가 바디를 잘 맞췄고 분명 데미지가 있었죠. 약간은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해도 만약 여기서 바디디깅을 계속 해줬더라면 그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을 만큼 리버샷이 잘 들어갔지만, 버텨낸 게이츠가 대단하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츠가 쓰러진 후엔 토프리아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풀마운트 포지션을 가져갔죠. 게다가 이 시점에선 2분이 가까운 긴 시간이 남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서브미션을 고집했다,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최대한 빠르게 경기를 끝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차분했다면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스크램블로 시간을 낭비한 것이 본인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트라이앵글을 실패한 후에 다시 상위 포지션을 잡는 걸 보면 토프리아의 컨트롤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의 경기가 굉장히 크게 기울었는데, 두 번째 라운드의 오버페이스와 부상, 또 쌓인 데미지 때문에 바디샷을 많이 허용하긴 했어도 오히려 게이츠의 움직임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는 아예 지친 토프리아의 발이 아예 붙으면서 잽 허용도 많았고, 오버핸드도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던졌을 경우 웬만해선 어깨에 걸린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토프리아가 다운을 당한 장면을 보면 이게 데미지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코를 맞았을 땐 찡해지는 감각 때문에 잠시라도 반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에 반응을 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허용하는 모습이죠. 확실히 챔피언십 라운드의 경험이 더 많고 터프한 게이츠가 4라운드의 페이스 조절을 잘 해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가지고 왔고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프리아가 경기를 포기했다는 조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부상이 있는데 두들겨 맞다가 선수 생활이 정말 끝나는 것보다 내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용기이죠. 굳이 토니 퍼거슨처럼 억지로 버티면서 선수 생활을 아예 버리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토프리아가 레그킥을 더 차주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토프리아는 올리베이라와 같이 팁킥이나 클린치로 게이츠의 강점을 죽여줄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만약 레그킥을 더 내줬다면 오히려 게이츠가 무리하게 전진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버핸드의 적중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네요. 경기가 끝나고 토프리아의 얼굴을 보면 아주 심각해 보였지만 다행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회복을 잘한 후에 멋지게 복귀를 해서 다시 경쟁력을 증명했으면 좋겠고, 저스틴 게이츠는 이제 맘속으로 맥그리거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